네, 기다리던 소비자 물가 지표 역시나 예상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뉴욕 증시 강하게 반등의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또 기여를 했을지 최현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참 강했던 마지막까지 강했던 뉴욕 증시의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하더라고요. 네. 예.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역시 시장은 예상대로 딱 그만큼만 나온 것으로 나왔고 7%가 넘지 않으면서 약간의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는 어제 0.6% 상승했고 나스닥은 0.7% 상승, S&P 500은 0.9%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테러다인이 2% 상승, 원세미컨덕터가 3% 상승, 그다음에 어도비가 3.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2.8% 상승, 애플도 2.8% 상승, 테슬라도 1.3% 상승, 루시드도 3% 상승했습니다. GM이 어제 6% 상승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미시건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9.6% 상승했는데 포드 CEO는 2023년까지 머스탱 지금 기존의 머스탱 차를 지금 머스탱 전기차로 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머스탱이 생산량이 한 3배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라클은 15.6% 급등을 했는데요.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자사주 매입을 100억 달러 확대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8.3% 상승했는데요. 역시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말까지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배당액을 14%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4.1달러로 확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은 연으로 한 2.8% 정도 됩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향후 성장성을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572달러에서 723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도 어제 6.6% 상승했는데요. 역시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베어드 증권에서는 지금 회원 갱신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적의 개선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다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55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CPI가 발표됐는데 11월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 시장 기대치에는 지금 부합을 했고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음식료랑 에너지 가격을 뺀 11월 근원 CPI는 4.9% 상승했는데요. 전월보다 0.5% 상승했고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역시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어제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한 33% 정도 CPI가 이제 급등을 했고 휘발유에서는 특히 58%나 급등을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에서 이제 31% 상승, 음식료 부분에서 6% 상승, 그리고 주거비에서 3.8% 상승했습니다. 지금 중고차와 숙박, 항공료 쪽에서 예정보다 낮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정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해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여론 달래기에 좀 나섰는데요. 지금 현재 CPI에 놀랄 것 없다.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중고차 가격과 에너지 가격에서 지금 비롯이 됐는데 이 두 부분에서 지금 가격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11월 대비 한 25%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12월에 좀 반영이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지금 내년 경제 위협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가 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자가 조정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은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로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4분기에 미국 경제는 노무라 증권에서도 2%에 조금 못 미칠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도 점진적으로 아주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 1분기에 중국 경제를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2.9%로 지금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라이브모어에서는 거기에 이제 CIO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22년 금리 인상으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높은 IT 섹터의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테슬라와 이제 예전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나스닥 지수의 3분의 2가 5개 종목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게 1, 2, 3, 4, 5위고요. 6위도 역시 메타 플랫폼스, 그다음에 7위는 아마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수 종목으로 집중돼서 지수가 오르는 것은 지금 결국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EO들의 지금 올해 지금 주식 매도가 지금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 전문가들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지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등이 지금 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했고요.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CEO들이 50% 이상 금액적으로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와튼 스쿨의 어떤 교수는 2000년 초반에 역시 뭐 닷컴 버블이 연상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대로 정말 이 빅5가 뉴욕장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없고, 네, 뉴욕 증시에 있는 이 빅3,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지수의 이런 폭발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이런 정말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데요. 찬찬히 일단 뉴욕장의 흐름들 저희가 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점을 이번에 찍었다, 그리고 아니다, 시각이 조금 분분한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점 아닐까요? 뭐 저는 네. 일정 부분은 그 고점이라는 부분은 지금 12월에는 좀 꺾일 것이라고는 조금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 에너지 부분하고 이제 중고차 부분에서 조금 꺾인 거는 좀 맞고요.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온 거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그러나 이제 주거비 쪽에서 이게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급격하게 꺾이지는 결국에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내년에도 결국에는 한 5% 이상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점을 찍었다 아니다, 뭐 이게 yes, no로 대답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점 부근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부근인 거는 맞는 것 최정점인지 같다. 네.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뭐 기저 효과도 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내년 대 보면은 올해 이제 워낙 높게 나왔으니까 조금은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극적인 뭐 드라마틱하게 좀 내려갈 것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값도 있기 때문에 네. 집값도 비쌀 것이고 네. 이런 이유를 들어주셨고 12월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연말과 휴가 시즌이 겹치게 되면서 엄청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정점을 또 한 번 보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 그 가능성이 있고요.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의 그런 주제는 여기서 안 적어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지금 통계 조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지금 카드 지출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카드 지금. 많이 쓰는군요. 가령 네. 예를 들면은 뭐 2018년에서 뭐 2019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때 시기에 보면 소비자들이 카드 지출을 한 게 한 10%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이번에 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연말 수요는 결국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맞습니다. 그거는. 네. 아, 카드 금액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 텐데 엄청나도 이제 큰 금액의 지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뭐 쓰는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소비자들의 수요가 연말에 좀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높게 나올지 11월보다요, 12월에 요거 좀 확인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네, 이번에 매파적인 신호를 더 강하게 드러낼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FOMC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상당히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낼 것이다.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색채일까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네. 계속 이제 이 시간이나 뭐 결국 외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결국에는 내년 3월까지 매월 내년 1월서부터 30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이제 금액을 늘릴 것이어가지고 3월 안에 이제 끝날 것이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멘트가 나오면 그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테이퍼링 끝나면 봄부터 바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시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 보시는 점도표에도 거죠?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땡겨서 보는 연준 위원들의 땡겨서도 시각이 그렇고 많아질 기존에 것이다. 뭐 1회 정도를 주장했던 인사들은 2회 횟수로. 정도를 찍을 수도 있겠고요. 뭐 네. 2회 정도를 예측했던 사람들은 1회를 더 찍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인플레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본능을 더 강하게 이번 FOMC에서는 확인이 될 것 같고 점도표의 변화 부분을 잘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기라던가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이번에도 맷집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한 번에 또 조정을 거치는 한 주가 될 거라고 보실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조금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네. FOMC 회의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저는 미국 시장은 조금 이제 내년 1월 정도를 보고 고점은 결국에는 내년 1월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계속 급하게는 상승을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 눌림 먹고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10월 달에서부터 11월 초까지 계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고점 조금씩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S&P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냈기 때문에 그런 우상향을 봐주신다라는 건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너무 높다고는 안 보세요. 지금 뭐 꼭지가 나온 거 아닌가. 지금 S&P를 보면 올해 25% 상승을 했고 주가 수익 비율이 20.5배가 나왔어요. 보니까 역대 평균이 15배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는 시각도 월가에서는 존재합니다. 주가 지수 너무 비싸다. 예. 조금은 이제 비싸기는 한데 예. 뭐 좀 아직까지 모멘텀이 조금 있다고 더 보고 있고요. 연말에 그렇게 뭐 찬물을 끼얹는 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다. 예. 거기에 뭐 확실한 조금 더 저희가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원인이라고 보시는 게 강할 거라고? 일단 뭐 CPI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정점을 지났다는 그런 뭐 안도적인 것 때문에 랠리가 이어졌고, 네.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좀 경미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뭐 어떤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결국엔 좀 앞당긴다고 해도 여전히 저금리로 금융 기조는 완화적이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조금 반응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갈 것이다. 저는 기술주 같은 경우 당연히 부담스러운데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이 어떤 확연히 뭐 어떤 일정이 확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첫 번째 인상을 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고 맞는 매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준이 강하게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내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인내할 만큼의 감내할 만큼의 상황이다, 지금 체력이다라고 봐주셨고,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망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말 장세를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지금 뭐 벤코버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이 거의 뭐 다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계속 시장 끌고 나갈까요? 빅5가? 지금 이제 어제 네. 그 S&P 500의 전체적인 어떤 상승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뱅커버 아메리카 층에서는 기존에 이제 뭐 1위, 3위, 4위, 5위, 6위, 7위까지 전부 다 지금 기술주 테크주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S&P 500의 상승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괜찮았어요. 뭐 일부 기술주가 끌고 간 게 아니라 다 좋았죠. 예, 다 네. 좋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장 체력은 그래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있고요. 제가 항상 이제 예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네. 뭐 빅테크 주식들, 빅5, 빅6 종목들로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가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 핀비즈닷컴을 보면은 전체적인 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면 그 종목들로만 버텨서 조금씩 가면은 저는 이제 그게 고점 신호라고 전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불균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르게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시각을 함께 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장에 보면 뭐 GM이라던가 뭐 포드의 퍼포먼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이쪽도 뭐 포드가 9%나 올랐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뭐 다시 썼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GM 대비 조금 이제 상승폭이 적은데 요즘 상승폭이 가파라지는 것은 전기차 픽업이나 이런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스탱 쪽에서 전기차 전환이 조금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나가다 보니까 좀 주가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주들까지 같이 뭐 연관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으로 보고 싶고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GM이나 포드 쪽은 계속적으로 좀 더 미국 시장에서도 같이 좀 더 이번 랠리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설명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 수고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강한 랠리를 확인됐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시장 발걸음 떼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FOMC라는 큰 허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준다면 우리 증시의 내 투자 심리도 긍정적이겠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을 끌고 나갈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를 찾는 작업은 이번 주도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이 주도주 찾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내 시장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